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컴퓨터 일반 기억 장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장치에는 주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에는 롬과 램이 있습니다. 롬, 리드 온리 메모리, 램, 랜덤 액세스 메모리. 자, 롬은 뭐예요? 리드 온리 메모리, 오직 기억만 하는 메모리입니다. 즉 읽기 전용입니다. 읽기 전용. 절대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읽을 수만 있고 쓰기는 불가능합니다.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휘발성은 뭔지 아시죠? 전원이 끄면 데이터가 날아가는 겁니다. 램은 여러분 전원이 끄면 바탕화면이 계속 켜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롬은 계속 남아있어요.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기본 입출력 시스템 바이오스라고 그러죠.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바이오스, 기본 입출력 시스템 바이오스, 글자 폰트 자가진단 프로그램 포스트가 저장되어 있는 게 롬입니다. 자, 롬의 종류에는 마스크롬이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미리 지정된 그대로 사용되며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P롬은 사용자가 한 번 기록 가능합니다. EP롬 자외선에 의해 여러 번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EEP롬 정기적인 방법으로 여러 번 수정 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플래시 메모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USB라든가 이런 메모리들은, 보조기억 장치들은 거의 EEP롬으로 만듭니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스,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전원이 켜지면 포스트를 통해 컴퓨터를 점검하고 사용 가능한 장치를 초기화합니다. 여러분, 부팅은 여러분 그냥 컴퓨터가 켜지는 게 아니라 바이오스를 통해서, 여러분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컴퓨터에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왜?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그건 무슨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어떤 하드웨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펌웨어라 그럽니다. 즉 컴퓨터의 펌웨어는 바이오스입니다. 바이오스, 롬에 저장되며 펌웨어라고도 합니다. 칩을 교환하지 않고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펌웨어는 컴퓨터의 롬에 기록되어 하드웨어를 제어하며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을 위해 업그레이드, 즉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삭제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집합을 우리는 펌웨어라 그럽니다. 하드웨어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다 펌웨어라 그래요. 여러분 핸드폰에도 펌웨어가 있고, 여러분 냉장고에도 펌웨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가끔 핸드폰에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라고 뜨잖아요. 그쵸? 자, 그렇지만 컴퓨터의 펌웨어는 바이오스입니다. CMOS, 부팅 시 필요한 하드웨어 정보를 담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부팅 순서가 결정됩니다. 하드디스크로 부팅할 건지, USB로 부팅할 건지, CD롬으로 부팅할 건지. 시스템의 시간 날짜를 설정할 수 있고 칩셋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암호도 설정할 수 있고, 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 하드디스크 타입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CMOS 셋업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킬 때 뭐 F2나 뭐 딜리트 키 막 누르면, 또는 F8 키나 뭐 이런 걸 막 누르면 CMOS 셋업이 뜹니다. 요즘 UEFI가 뜨잖아요. 그쵸? 자, 램 보겠습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 여러분 화면에, 컴퓨터의 자료들이 이거 화면에 뜨는 이유는 다 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영체제가 평상시에는 SSD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가 컴퓨터를 실행하면은 다 메모리에서 실행됩니다. 그 메모리가 뭐예요? 램에서 실행된다는 얘기예요. 읽기 쓰기가 가능하며, 여러분 읽기 쓰기 다 가능하잖아요. 그쵸?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한다. 전원이 꺼지면 기억된 내용이 모두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이다. 램에는 D램과 S램이 있습니다. D램, 다이나믹 램과 S램, 스테이스틱 램이 있습니다. S램은 캐시 메모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에 사용되며 속도가 빠르고 값이 비쌉니다. 그럼 S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즉 캐시 메모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컴퓨터는 반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D램, 동점익 램, 즉 다이나믹 램이란 뜻이죠. 전원이 계속 공급되더라도 주기적인 재충전이 되어야 하며 기억된 내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억 소자이며 회로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집적도가 높기 때문에 대용량의 기억장치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게 D램입니다. 다이나믹 램, 동적인 램입니다. 자, 램의 용량 부족. 램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컴퓨터가 느려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컴퓨터가 버벅대는, 화면이 빨리빨리 팍팍 떠야 되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떴다는 얘기죠. 램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종료해 줘야 돼요. 프로그램을 많이 떠 있으면 컴퓨터가 느려진다는 얘기겠죠. 자, 불필요한 자동 시작 프로그램을 삭제한다. 그럼요, 여러분 컴퓨터를 딱 켰더니만 뭐 카톡 실행되고 뭐 V3 실행되고 뭐 실행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시작 프로그램이 너무 많으면 컴퓨터가 느려집니다. 시스템 속성창에서 가상 메모리, 그렇죠? 가상 메모리 크기를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어떤 프로그램을 로딩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버벅거려요. 주기억장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로딩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버벅거려가지고 가상 메모리를 잘 활용해가지고 가상 메모리를, 즉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로딩하면 됩니다. 자, 기타 기억장치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 이거 중요해요. 이거 캐시 메모리. 기억 용량이 작으나 속도가 빠른 버퍼 메모리이다. 기본적인 성능은 히트율로 표현한다. 히트율로 표현합니다. 캐시 메모리는 SRAM으로 만듭니다.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접근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CPU, 즉 중앙처리장치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캐시 메모리란 뜻입니다.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라고도 하죠.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마치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주기억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로딩할 때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마치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를 우리는 가상 메모리라 합니다. 플래시 메모리, 이 비로물의 일종으로 디지털 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비발성 메모리. 여러분 USB가 다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전력 소모가 적다. 여러분 USB 이렇게 USB 포트에 꼽는다 그래도 전기를 많이 잡아먹어요? 아니, 전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가 적다. 정보의 입출력이 자유롭고 전송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뭐 정보 입출력 얼마나 자유로워요. USB에 저장했다 썼다 지웠다 하면 되잖아요. MP3 플레이어,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 USB 메모리 등에 널리 사용되는 메모리입니다. 자, 연관 메모리, 기억된 내용에 의해 데이터를 직접 접근하는 메모리를 우린 연관 메모리라고 합니다. 버퍼, 임시란 뜻이라고 그랬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메모리, 버퍼 메모리입니다. 자, 레지스트리라고 있어요. 우리 그 실행창이나 아니면은 그 검색에 그냥 레지스트리라고 쓰면 레지스트리도 이동합니다.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실행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레지스트리 정보는 윈도우즈가 작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참조됩니다. 여러분 컴퓨터의 모든 하드웨어적인 정보와 소프트웨어적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레지스트리고, 그 레지스트리는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 모든 동안의 모든 내용들을 다 여러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를 막 지운다 그래도 이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다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윈도우즈 탑재된 레지스트리 편집기 레그 에디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또는 뭐 레지스트리라고 검색 상자에 써서 레지스트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지스트리에 있는 것들은 잘못 삭제하면 컴퓨터가 여러분 고장 날 수 있고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고장 나는 게 아니라 윈도우즈가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 레지스트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 부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인터럽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럽트. 이건 딸로 써야 되는데 요까지가 이제 레지스트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을 때 입출력 하드웨어 등의 장치나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실행 중인 작업을 중단하고, 그러니까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실행 중인 작업을 중단하고 상황을 처리한 후 다시 실행 중인 작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인터럽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실행 중인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상황을 처리한 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터럽트라 그럽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 현재 처리 순서를 중단시키고 다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터럽트 수행을 위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인터럽트 서브 루틴이 끝나면 주 프로그램으로 돌아갑니다. 인터럽트에는 내부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내부 인터럽트는 잘못된 명령이나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내부 인터럽트니까 그냥 잘못된 명령이나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건 내부 인터럽트입니다. 외부 인터럽트는 외부적인 요인이잖아요. 어떤 정전이나 파워 이상이나 이런 뭐 CPU 기능 고장 이런 거 같은 거는 외부 인터럽트에 해당합니다. 자, DMA 직접 메모리 액세스,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고 합니다. CPU의 간섭 없이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직접 전송이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고속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여 입출력이 이루어집니다. 자,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채널. 컴퓨터에서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이건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고, 이건 채널은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장치를 우리는 채널이라고 합니다. 교착 상태. 2개 이상의 프로세서가 서로 필요한 자원을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 이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 교착 상태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로딩하는데 한참 이 프로그램이 화면에서 멍 때리고 있어서 다른 작업을 못하게 해요. 이거 교착 상태입니다. 알겠죠? 데드락 상태입니다. 이때 프로그램을 작업 관리자 들어가서 강제 종료시켜줘야 됩니다. 자, 기억 장치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윈도우즈 사용 시 메모리 용량 부족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 메모리 용량 부족이 뭐예요? 컴퓨터가 버벅된다는 얘기죠. 버벅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하고 비슷해요. 저도 가끔 버벅대요. 버벅. 나이를 먹으면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젊어서 잘 못 이해해요. 자, 1번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그렇죠. 프로그램이 여러 개 띄어 있으면 컴퓨터가 버벅될 수 있습니다. 느려질 수 있습니다. 2번 불필요한 자동 시작 프로그램을 삭제한다. 그렇죠. 컴퓨터 부팅을 딱 했는데 뭐 카톡 실행되고 V3 실행되고 뭐 보안 프로그램도 여러 개가 막 실행이 되고 또 R집 실행되고 뭐 R약 실행되고 막 그럼 컴퓨터가 자동으로 느려지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삭제해주고 또는 사용 중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3번 시스템 속성 창에서 가상 메모리 크기를 적절히 설정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가상 메모리에 의해서가 적절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느려질 수 있어요.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한다. 이거는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 부족이 아니라 컴퓨터의 저장 용량 부족이죠. 그럴 때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면 됩니다. 답은 4번이 틀렸네요. 2번 다음 중 PC의 바이오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바이오스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그랬어요? 롬에 저장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롬 바이오스라고 합니다. Read Only Memory, Basic Input Output System. 자, 우리 바이오스는 롬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번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모아놓은 겁니다. 자, 바이오스 전원이 켜지면 포스트를 통해 컴퓨터를 점검하고 사용 가능한 장치로 초기화한다. 그렇죠. 여러분, 포스트는 뭐냐면 자가진단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를 딱 켜면 주변 장치들을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는지 확인해요. 제일 먼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 포스트가 뭐부터 확인하냐면 램부터 확인합니다. 자, 3번 램에 저장되어 펌웨어라고도 한다. 바이오스는 펌웨어가 맞아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최초의 프로그램 펌웨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램이 아니라 뭐예요? 롬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롬. 답은 3번이 틀렸네요. 4번 칩을 교환하지 않고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다음 중 컴퓨터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 수치가 클수록 좋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드디스크 용량 뭐 10기가보다 100기가 더 좋고 100기가보다 뭐 1테라가 훨씬 더 좋겠죠. 용량이 클수록 좋습니다. 램의 접근 속도는 수치가 작을수록 속도가 빠릅니다. 램의 접근 속도 여기 볼까요? 여기 있네요. 10-3승보다 10-6승의 속도가 더 빠르고 10-9승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CPU 클럭 속도 기가헤르츠로 나가는데 10기가헤르츠보다 100기가헤르츠가 더 속도가 빠르겠죠. DVD 배속 4배속보다 뭐 16배속이 훨씬 빠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빠릅니다. 그렇지만 램은 수치가 낮을수록 속도가 빠릅니다. 4번 다음 중 컴퓨터 주기억 장치인 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램은 뭐예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 즉 컴퓨터를 여러분의 프로그램이나 여러분의 앱이나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화면에 계속 떠 있어요? 전원이 꺼지면 그럼 램에서 사라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전원이 꺼지면. 그렇죠? 자,
1번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기억된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다. 틀렸어. 이건 뭐 롬에 관한 내용이잖아. 롬. 그쵸? 램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겁니다. 자, 2번 시스템에 사용하는 바이오스 포스트 등이 저장된다. 이건 롬에 관한 거네요. 그쵸? 롬. 롬은 롬바이오스라 그러잖아요. 이거 롬바이오스. 그쵸? 포스트 자가 진단 프로그램. 자, 컴퓨터를 딱 키면 바이오스에 있는 포스트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포스트가 작동해서 주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3번 현재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저장되고 3번이 답이네요. 그쵸? 현재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은 뭐예요? 램입니다. 주로 하드디스크에 사용되는 기억장치이다. 하드디스크에 사용되는 기억장치는 뭐 하드디스크겠지 뭐요. 그쵸? 답은 3번입니다. 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잖아요. 그쵸? 3번입니다. 5번 다음 중 컴퓨터의 롬에 기록되어 하드웨어를 제어하며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을 위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은 이건 펌웨어입니다. 펌웨어. 뭐예요? 바이오스에 관한 설명이잖아요. 바이오스. 컴퓨터에 최초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설치되기 전에 있는 그 펌웨어를 바이오스라 그럽니다. 6번 다음 중 이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롬은 뭐 리드 온리 메모리 오직 읽기만 하는 메모리고 비발성이라 그랬어요. 그쵸? 쓰기를 할 수 없어요. 비발성입니다. 그런데 1번 제조 과정에서 한 번만 기록이 가능하며 수정할 수 없다. 이건 뭐예요? 마스크롬이라 그러죠. 마스크롬. 2번 자외선을 이용하여 기록된 내용을 여러 번 수정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건 EP롬이네요. 그럼 답은 2번이네요.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다. 이건 P롬이에요.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는 건 이건 P롬이라 그럽니다. 4번 정기적인 방법으로 기록된 내용을 여러 번 수정할 수 있다. 이건 EEP롬이라 그럽니다. 답은 2번입니다. 7번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되는 입력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키보드 입력 장치, 입력 스캐너, 터치 스캐너. 펌웨어는 뭐 입력 장치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이잖아요. 롬에 저장되어 있는. 답은 4번. 입력 장치가 아닙니다. 펌웨어는. 다음 중 가상 메모리. 가상 메모리 알죠? 가상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메모리보다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클 때 보조기억 장치를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가상 메모리라 그럽니다. 1번 이 비롬의 일종으로 디지털 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비발성 메모리다. 이건 플래시 메모리네요. 그렇죠? 플래시 메모리. 2번 주기억 장치의 크기보다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한다. 그렇죠? 이거는 가상 메모리를 사용해야겠죠.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로딩할 때, 실행시킬 때 사용하는 것은 가상 메모리입니다. 3번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여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캐시 메모리입니다. 4번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시 저장 공간으로 각 장치 내에 위치한다. 이건 버퍼 메모리입니다. 답은 2번. 9번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플래시 메모리네요. 여러분 USB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1번 정보의 입출력이 자유롭고 전송 속도가 빠르다. 맞아요. 너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번 비발성 기억 장치다. 그렇죠. 여러분 전원이 꺼진다 그래서 USB에 있는 데이터가 지워져요?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3번 트랙 단위로 저장된다. 틀렸네요. 여러분 트랙은 자기 디스크로 만든 것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런 거 이렇게 여기 데이터가 이 트랙을 따라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 CD롬이나 이런 거 또는 여러분 하드디스크 이런 건 트랙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하드디스크나 CD롬 뭐 DVD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플래시 메모리는 뭐예요?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무슨 이렇게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트랙이 없습니다. 자, 4번 전력 소모가 적다. 맞아요. 플래시 메모리는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디스크는 전력 소모가 많아요. 왜? 팬이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든요. 소리도 시끄럽고 열도 나요. 네, 9번의 답은 3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발생하는 메인 메모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드디스크나 SSD의 일부를 메인 메모리처럼 사용하게 하는 메모리 관리 기법. 이거 가상 메모리네요. 아시죠? 즉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보조기억 장치를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것을 가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11번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비 전력이 작다. 그렇죠. 여러분 플래시 메모리 여러분 USB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많이 잡아먹지 않아요. 2번 휘발성 메모리다. 아니죠. 여러분 거기에 USB로 데이터 저장하면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정보의 입출력이 자유롭다. 그럼요. 정보의 입출력이 자유롭죠. 4번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 USB 메모리 등에 널리 이용된다.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12번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여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건 뭐예요? 이건 캐시 메모리네요. 캐시 메모리. 중앙 처리 장치와 속도가 빠른 중앙 처리 장치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향상을 시켜주는 메모리. 캐시 메모리입니다. 2번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관리 기법으로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불러와 실행해야 할 때 유용하다. 이건 뭐예요? 가상 메모리네요. 가상 메모리. 3번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때 주소 대신 기억된 정보의 내용의 일부를 이용하여 직접 접근하는 장치. 이거는 연관 메모리네요. 기억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연관 메모리라고 합니다. 4번 정기적인 방법으로 수정이 가능한 EEPROM으로 개선한 메모리 칩으로 MP3 플레이어,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등에 널리 사용된다. 이거는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이야기네요. 답은 4번. 13번 다음 중 컴퓨터 구성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는 저장소로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행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윈도우즈의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것은 이건 레지스트리네. 레지스트리. 그렇죠? 레지스트리는 뭐예요?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정보와 소프트웨어적인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는 레지스트리라고 합니다. 자, CMOS는 부팅 시 필요한 하드웨어 정보를 담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CMOS 셋업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뭐 USB로 부팅할 것인가, 뭐 CD롬으로 부팅할 것인가 선택하잖아요. 하드디스크 HHD라고 합니다. HHD. 하드디스크 자성을 입힌 금속 원판을 사용하는 보조기억 장치. 여기서 이 하드디스크는 트랙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SSD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칩으로 돼 있습니다. 자,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는 알죠?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메모리입니다. 속도도 빠르고 값이 비싼 메모리. 캐시 메모리입니다. 14번 다음 중 주기억 장치의 크기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디스크의 일부 영역을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게 하는 메모리 관리 방식. 가상 메모리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이 오른쪽 풀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번 다음 중 컴퓨터 인터럽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프로그램 실행 중에 현재의 처리 순서를 중단시키고 다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네, 맞아요. 2번 인터럽트 수행을 위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 네, 이건 인터럽트에 관한 설명이네요. 3번 하드웨어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드웨어 결함이 생겨도 인터럽트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즉 키보드나 마우스, 하드디스크, 네트워크 카드 등 이런 하드웨어, 손에 만지켜지는 어떤 장비가 문제가 발생해도 인터럽트가 발생합니다. 틀렸네요. 3번이 않는다 그래서. 그렇죠? 4번 인터럽트 서브 루틴이 끝나면 주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 네,
맞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16번. 다음 중 컴퓨터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처리하던 일을 잠시 보류하고 신호를 파악하여 정해진 인터럽트 루틴이 수행된다. 맞습니다. 2번. 인터럽트 종류에는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3번. 내부 인터럽트를 트랩이라고도 부릅니다. 4번. 외부 인터럽트에는 불법적인 명령이나 데이터를 사용할 때 발생한다. 여러분, 이 불법적인 명령이나 데이터를 사용하는 건 뭐예요? 이건 내부 인터럽트예요. 내부 인터럽트. 그럼 외부 인터럽트는 뭘까요? 이런 거 정점, 파워 이상, CPU의 기능적 오류, 이런 것이 외부 인터럽트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17번.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용어에 알맞는 것은 CPU의 간섭 없이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직접 전송이 이루어지는 방법. 직접 전송. 즉, 이 직접이 뭐예요? 다이렉트란 뜻이잖아요. 다이렉트. 직접 전송이 이루어지는 방법. DMM입니다.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입니다. 고속의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여 입출력이 이루어짐. DMA네요. DMA 여러분. 직접 다이렉트. 다이렉트를 직접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문제에서 답을 맞추라고 알려줬네요. 그렇죠?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 네, 나머지는 오른쪽의 설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번. 다음 중 해커나 악성 코드 공격을 유인하기 위한 가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로 옳은 것을, 이걸 허니팟이라 그럽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허니팟. 자, 여기 피기뱅킹.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피기뱅킹. 다 아까 그냥 웜. 방화벽은 뭐예요?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는 것을 우리가 방화벽이라 그럽니다. 내부의 불법적인 침입은 방화벽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3번 웜 바이러스는 벌레란 뜻이에요. 자기를 계속 복제해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웜 바이러스의 종류는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피기뱅킹. 정당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종료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을 때 비인가된 사용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계속 작업을 수행하여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범죄 행위. 즉,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로그아웃도 안 하고 그냥 떠나는데 다음 사용자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피기뱅킹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 기억 장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